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0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이무월 경술 1이 되겠고요. 일진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경자년 이무월은 마지막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소서절이 되면서 소서절 절입 시간까지는 뭐 경자년 이무월로 보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자년 이무월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또 소서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간 경금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가 될 수도 있겠고, 신금일간이 소서가 지나가게 되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면서 10개의 천간 중에서 몇 번째? 일곱 번째 나오는 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천간 10개 중에서 뭐 목화토금수가 있겠고,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간목, 을목, 뭐 병화, 정화, 무토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금 중에서도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러한 양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둘로 나눠봤을 때 양간이 아무래도 좀 강하겠죠. 그래서 신금보다는 경금이 강하죠. 그래서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직하고 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경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금에 필적할 만한 강도를 갖고 있는 것이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간목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뭘로 다스립니까? 결국은 경금으로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체급으로 놓고 봐서는, 예를 들면은 이제 간목보다는 경금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쇠로서 잘 단련해서 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쓸 때는 뭐냐면, 그냥 뭐 무턱대고 무쇠덩어리 가지고 나무를 갖다 치게 되면 나무가 잘라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부서지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날카롭게 날을 세워 가지고 써야지만은 간목을 벨 때 깔끔하게 베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단련한다 내지는 재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무쇠 같은 경우를 제철소라든가 아니면 저기 대장간 같은 데서 경금을 갖다가 시뻘겋게 닳아서 칼을 만들거나 쟁기를 만든거나 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쓰는 것과 같고요. 그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화가 있어 주어야 하는 것인데, 화가 있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화는 병화 칠살이 아니라 정관인 정화가 있어야 경금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 제가 정화를 설명할 때 뭐라 했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위적인 불. 그래서 정화는 그냥 스스로 계속 불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장간 같은 데서도 연료가 있어야지만 불을 피우죠. 저기 요즘 삼시세끼 하죠. 제가 이거 재밌게 보고 있는데, 삼시세끼 차종원이가 이제 그 요리 같은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항상 밥할 때 뭘 해요? 불을 피우잖아요. 거기서 저기 뭐 어떤 거 강력향, 강력 그거 가지고 이제 불을 요즘 막 피우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먹게 되는데, 그 나무도 연료가 되지만은 거기다 불을 붙이고 나무에다가 바람을 붙여. 바람도 어떻게 보면은 정화를 살리는 연료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바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고요.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줘야 되는데, 정화는 간목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저 삼시세끼에서 불을 필 때 먼저 신문지 같은 걸로 불을 핀 다음에, 불이 어느 정도 살 때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우잖아요. 그죠? 이 신문지를 갖다가 을목으로 보시면 돼요. 을목. 이 신문지는 을목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작은 간목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밥을 할 때는 못해도
30분 이상, 1시간, 2시간, 사골 같은 거 구울 때 서너 시간 이상 불을 피워야 되는데 신문지 가지고 그렇게 오래도록 불을 피우기는 좀 어렵죠. 그런 경우는 잘 마른 장작이 있게 되면은 그 장작 가지고 불을 오래도록 지속시켜서 피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화의 불을 유지시키는 데는 을목보다는, 신문지보다는 마른 장작, 즉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경금 자체가 투박하고 거칠고 이러한 상태에서 불을 보게 되면은 아주 매끈한 기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서 경금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는데,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이 어느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월령에 있는 겁니다. 월령. 그래서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 하면,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화가 가장 왕한 화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장을 한번 더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장간, 5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는 병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 기토가 있으면서 여기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5 안에 지장간은 3개가 있지만은 여기서 막상 쓸 수 있는 것은 병화는 쓰지 못하고요. 병화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토 내지는 정화 가지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용신을 취하든지 아니면 격을 취할 때 기토 정화를 쓰게 되는데, 경금이란다. 5월의 정기가 정화잖아요. 그리고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도 적당히 왕해야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지,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금을 녹여버려서 못 쓰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기들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갖다가 훈육을 하잖아요.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것을 지적을 해주고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다스려주고 통제시켜주고 또 타일러주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그것이 바로 관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평관이 아니라 정관의 작용인 거예요. 아이들을 다스려주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냐면, 바른 법, 바른 윤리의 의식을 그 사람한테 심어줌으로 인해서 범법행위라든가 탈법행위라든가 남을 상해하는 그러한 나쁜 짓을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관의 작용인 것인데, 이 정관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왕하게 되면은 오히려 아이들을 갖다가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다가 너무 못 살게 구는 것과 같죠. 그죠? 또 여자 입장에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인데, 여자 일간 사주가 너무 약하고 정관만 너무 왕하게 되면, 정관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관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구속을 받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나서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는 것은 좋지만, 이게 너무 왕하니까 경금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나 여자의 경우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오중에 있는 정화 정관이죠. 경금 일간인 여자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좋은 남자, 좋은 남편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게 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남자로 인해서 내가 못 살게 되겠죠. 남자가 의처증이 있을 수도 있겠고, 남자가 필요 이상으로 나를 갖다가 구속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문제는 뭐냐면, 화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약한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도 있을 수도 있고 개수도 있을 수 있는데, 경금 같은 경우 이 신금도 마찬가지로 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개수를 쓰지 않고 요 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임수는 화왕절에 열기를 식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도 그렇고 경금도 그렇고 금을 도세하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역할, 화를 억제시켜주는, 화를 좀 낮춰주게 되면은 경금을 소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너무 열을 많이 뜨겁게 받는다 하면 경금이 빛을 잃게 되죠. 여러분들 매끈한 그런
쇠붙이 같은 거, 장신구 같은 거를 라이터 불로 끌리게 되면 그름이 생기면서 색깔이 변색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경금이 너무 화가 너무 강하게 되면 변색되거나 맑은 기운이 탁해지기 때문에 임수로서 도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도 약하고 수도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뭐 신금 같은 거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 신금이 또 아니겠죠. 신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경금도 뿌리를 얻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신의 뿌리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5월의 경금이 일간도 세력이 있겠고 식신도 세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정관도 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국세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잘 짜여지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문관에 이르다고 했습니다. 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사법시험은 예전에는 무관으로 왔는데 사법시험도 무관으로 보고요. 뭐 고시 같은 거 행시,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 이런 식으로 해서 문관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무관으로 갈 수도 있겠죠. 경금 자체가 성격이 강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직급 자체가 낮은 직급이 아니라 매우 좀 상위에 사는 그러한 고위층에 있는 그런 직급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한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수하고 같은 금이 있다라고 하면 사주에 뭘 이룰 수 있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보게 되면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오중에 있는 봉기는 정화이기 때문에 정화는 5화는 경금 한테는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격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월령과 경금이라고 하는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정관은 너무 왕하고요. 일간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 관성은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만약에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정관격으로 보지 않고 정인격으로 보아서 인성이 관성을 화해 준다고 해서 이거는 관인상생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정화가 다시 하나 투출하게 되면 어떤 것으로 격을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중기보다는 봉기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고요. 이거는 5월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매우 왕한 세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수가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토인 인성을 가지고 관인상생해야 되죠. 근데 오늘의 명식은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국세는 정관격에 신약 관항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약한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왕한 관성을 통제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좋은 것은 뭐예요?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임수로서는 화를 억제하고 경금을 도세주하면서 다시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니까 나름 중화를 잘 갖추었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지는 아직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술에는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오술 합하게 되면 화가 너무 왕해지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뿌리가 매우 약해지고 뿌리를 거의 못 얻었다 해도 상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경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임수를 등이 생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임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좋은데 좋으면 좋을 듯한 그런 자수가라고 하는 것이 위치가 좀 이렇게 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이 자수의 위치가 어디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좌우상충돼서 임수의 뿌리가 있었는데 날아가 버린 그런 국사가 되겠죠. 그러면 임수도 약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도 새 뿌리가 없다라기보다는 뭐 술중신금에 뿌리 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화도 뭐예요? 용광로가 있는데 물을 부어서 끈 상태이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태가 뭐냐면 진퇴양난이 아니라 거의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것도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자, 화가 있어서 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화도 못 쓰게 돼 있죠. 자, 수가 있어서 임수의 뿌리가 돼야 되는데 수도 못 쓰죠. 자, 경금의 뿌리라도 좀 경신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래도 하나는 건질 수가 있어요. 임수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건질 수가 있겠고 경금도 뿌리가 있어서 건질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화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화를 다시 그러면 나름대로 국세가 좀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일지 자체가 이게 술토이기 때문에 경금도 뿌리가 약해요. 화는 꺼져 있어요. 수도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지? 용도가 극히 제약되어 있고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시에서 뭔가를 구조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는 생시를 봐야지만 어떤 생시가 좋을지 한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다른 건 둘째 치고라도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간이 뿌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술토 하나에 일간이 뿌리를 두었다라고 보기는 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글자를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축시라든가 갑신시, 을유시 정도를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축시가 되면 어떤 것이 있게 되면 축토는 습토예요. 축토는 물을 머금고 있는 습토라서 경금을 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축은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으면서 임수도 자수의 뿌리가 깨져서 좀 약하다 하더라도 축중 신금 개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도 약간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경금을 좀 단련시킬 수도 있는 생시다라서 뭐 완전히 뭐 번창이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각자 글자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금이 다시 와 있기 때문에 임수 경금을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단 한 가지 뭐냐면 오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다시 화가 살아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겠고, 을유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금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경금이 세력을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을목에 투출한 것은 경금하고 약간 tam합하는 그런 좀 패단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그래도 반은 경금이 뿌리를 얻는 것은 좋지만 을목이 좀 기람을 약간 반감시켜주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병술 같으면 저는 좀 필요치 않다. 이거는 뭐냐면 술도도 건토, 이것도 건토죠. 좌우상충돼서 얘는 깨져 있고 임수도 없는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약한 경금을 갖다가, 이건 7살이죠. 7살이 경금을 파극하게 되니까 요거는 온당치 않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생시들 봤을 때 크게 뭐 어떤 거 그냥 일간이 뿌리는 두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일간이 근기를 둘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그냥 기토 있으면 일간은 토생금에서 살 수는 있지만 이것도 사주가 그렇게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라고 보기가 좀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미 신사시 그렇고요, 이무시도 그렇고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썩 와닿는 생시는 잘 보이지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운 살펴보시고 그래도 그나마 어떤 생시가 더 좋은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는 것도 공부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경자년 임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소서절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